그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에서 47쪽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는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등 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8쪽입니다. 권고사항에 대해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에 3건의 권고사항 중 3건을 완료하였고, 화물차량 불법주차,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에 대해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차고지 조성을 검토하여 밤샘 주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2019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2020년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정사업의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동차 정비업 신규 등록 시 정비 책임자 자격검토 소홀 등 5건에 대하여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 33대는 금년 7월 2일까지 질권 말소 예고 후 말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감사원과 금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 모범 운전자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2,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녹색 어머니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75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MOU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 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용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공도 저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의 1건에 대하여 적정 심사를 받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과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2015년 공도 버스 정류소를 준공하여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2회,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각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7쪽에서 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집단민원 처리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대학로 중앙분리대 철거 및 과속 방지턱 설치 외 4건의 집단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9건의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양도 양수 조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19년 7건의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보완 지시하여 6건은 보완을 이행하여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보완 불이행으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인 백성운수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55억 3,825만 5천 원을 2020년에 32억 1,59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외버스인 경인 여객에 대해는 2019년에 3억 195만 6천 원을, 2020년에 7,55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7쪽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리대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164억 693만 2천 원을, 2020년에 58억 6,48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19쪽 방치 차량 처리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은 7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4개 업체의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아양택지지구 1주차장과 공도 사곡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감시 카메라 78대 등 총 135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 읍면동별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교통 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2019년도에 신규 교차로의 4개소에 대해 희전 교차로 설치 및 교통 체계를 개선하였고, 2020년에 하가천 삼거리 외 4개소에 대해 희전 교차로 설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복택시 운행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2019년도에는 39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35,022명이 이용하였으며, 2020년 3월 현재 40개 마을에 7,138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터미널에서 양재역 구간 59.6km에 대해 하루 4대 16회를 운행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노선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와 재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MOU 체결한 거 안성 서울 직행버스 신설해가지고 처음에는 2억인데 지금은 이제 3억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횟수가 많아서 늘어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이용하는 승객이 네.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횟수는 동일하고요. 많지 않으면은 뭐 저기 해야지 그만둬야지라면.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네. 저희가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의 지금 운행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면은 덜 들어가는 거고 손님이 없으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손님이 없으면은 그럼 개통식은 잘했는데 손님이 없다. 그럼 우리 시에서 다 보존해 주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 보니까 시내버스 해가지고 백성운수가 55억 1년에 55억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 시외버스는 30억.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3억에 3억 시외버스. 3억? 네. 백성운수는 55억이고. 이제 시외버스 백성운수는 이제 저희가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외버스 이제 도하고 3억. 같이 부담해서 저희가 3억. 이제 비용이 좀.
근데 이제 18페이지 보니까 우리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을 또 해주네. 뭐 네, 시내버스도 해주고 시외버스도 해주고 그냥. 법인 택시부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용 지금 저 자동차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백서운수에다가 또 돈도 주고 네. 기름값도 주고 그러는 거네.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맨날 죽는 소리 하고 그래? 네? 매일 죽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시골 같은데 좀 노선 좀 조금 이렇게 좀 뭐야 좀 더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면은 죽는 소리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난 그 유류비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만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시내버스 뭐 이런 개인 택시까지 다 이거 유류비가 주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행복 택시를 대견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죽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저 그 행복 택시 모셔다 드리면은 그 호불제 돈은 잘 한 달에 한 번이요, 두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야. 제가 이제 거의 매일 드리는데요. 죽산 일쪽 쪽에서는 매일 주는 건 아니고 매달 드리는데 죽산 일쪽 쪽에서는 그 프로그램 이제 그 네. 운전 기사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게 좀 소홀히 돼 갖고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 뭐 앱 깔아가지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잘 그쪽에서 이제 그분들 얘기는 앱 잘못 만지면은 뭐 네.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셔갖고 그런 분들만 조금 이제 지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지연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머지는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거 못 해주는 분들은 네. 알겠어요. 거기만 가면은 돈 빨리 안 나온다고 맨날 민원이. 그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많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니까 네. 진행된 거는 100% 서면 진행을 하셨고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하고 택시 감차위는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위원회 그 개최할 수 있는 안건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뭐 택시가 늘고 줄고 하는 그 사양이 없어서 거의 그 운영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는요? 그때 이제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도 뭐 지금 현재 지금 저 경찰서에서 거의 이제 안전심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지금 안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튼 각종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뭐 정리하고 여튼 임시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뭐 그 상위법 규정이 됐건 필요에 따라서 지금 설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그 뭐 모임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활성화될 때 또 하겠습니다. 교통역량 평가 심의 이런 것도 지금 서면으로 전부 진행을 하시네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소집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 저기가 많아요. 그저 물류 창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서면 심의하고 지금 또 올해는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이제 또 서면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가능한 위원회는 대면 심의하시고요. 네. 예, 불가피할 경우에야 여튼 서면으로 좀 대처를 하시더라도 좀 위원회 운영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부분인데요. 네. 우리 전년도에 권고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조치 계획으로 나름대로 조금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버스 승강장하고 도로 부분에 대한 그
어디 갔냐? 점자 블록하고 네. 도로의 어떤 보도통 낮추기, 또 관련 시가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조 공문 다 일단 송달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점자 블록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도 지금 135개소 정도는 지금 그 설치가 안 됐다는 설명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이걸 지금 그 뭐 수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까? 제가 이제 거의 그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하고 많이 설치된 부분은 네네. 거의 됐는데 지금 이제 버스 승강장 보시면 인도 길이가 뭐 20m, 막 10m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좀 세부 이행 계획 일단 세우셔서 조금 그 네, 올해- 차질 없이 좀 네.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관련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우리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법정 공휴일만 지금 그 휴무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토요일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올해의 실적은 굉장히 좀 저조하네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여튼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동 부분에 대한 게 좀 줄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건강이 좀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동에 좀 본인들이 많이 좀 저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그 저상버스 도입을 한 지금 4대 있다고 그랬나요? 네. 이거 이후 뭐 확대 추진 및 운영에 대한 계획 혹시 있습니까? 아직은 없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일단 뭐 이동 편의증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시행 계획 안에는 그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계획에 필요한 것도 여튼 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향후 추가적인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향후는 저희가 지금 차량이 기존에서 저 변경되거나 재구입할 때 저희가 백성훈 수처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 그 차량 구입에 여튼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예, 가능한 지금 저상버스로 여튼 지금 전환해서 여튼 구입을 하는 것 같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도입 부분에 대한 전체 목표치를 세워서 네. 이게 여튼 국도비 지원이 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튼 그 차량 교체 부분이나 이럴 때 여튼 이제 대체 도입 부분에 대한 계획도 네. 내부적으로 좀 수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여겨져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신고인데요. 네. 역시 내용을 쭉 보니까 뭐 불친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여튼 무정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건 이제 이첩 조치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건데 일부는 뭐 교육 뭐 이 정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뭘 기준으로 이렇게 그 조치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같은 무정차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어느 부분은 교육으로 대응을 하고 어느 부분은 이첩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차이가 좀 있는 게요. 지금 네. 저희가 버스에 기존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이 그냥 지나가신 부분하고 또한 승객이 버스가 오는데 저희가 그
탑승에 의사를 표명 안 해서 이제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제 현실에 맞춰서 과태료나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으로 제가 하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탑승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어서 그냥 네, 그런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네. 그러니까 모든 정류장에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 있으면은 네. 버스는 서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이제 네, 버스가 이제 쓰는데 네. 이제 젊으시고 이제 이게 핸드폰을 보시다가 혹시 이제 그 놓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종종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네. 글쎄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그 일반 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특히 그 무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뭐냐 버스 정차나 어떤 뭐 이렇게 승객 승하차 그 구역이나 뭐 일부 허용되는 부분이나 네. 좀 내부적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 우리 그 백성이나 여튼 버스 회사 관련 노조 뭐 그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교육하고 지침 부분에 대해서 시달하고 네.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 좀 강화해서 그 하더라고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올해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산도 돼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을 못하는 한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그 백성운수 그 노조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이제 보조금도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비를 투여했는데 서비스 질은 나빠진다고 그러면 또 시민들도 부정적인 영향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이렇게 어저께도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제가 언제 그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 승차 대기 알림 그 앱 개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 정도 그러면은 올 그 한 연말 적용 정도, 가능한가요? 연말 정도 되지 않을까? 연말에는 네. 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일단 그거 앱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진행하면 그러면 무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여튼 이제 입력하게 그렇죠. 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그 일단 마스크를 안 쓰신 분 버스 이용 못 합니까? 지금 어떻게 지침이 원칙은 저 못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 이제 그 운전에 그 종사하시는 기사분들 말씀은 그분들을 이제 안 태우는 게 맞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막무가내로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네. 이제 그분들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시니까 이제 또 버스 타신 분들 일반 이제 시민들하고 또 이제 버스 내에서 마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뭐 최대한 그분들을 못하게 막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한두 분씩은 부득이 또 태우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튼 이거 탑승 제한 부분에 대한 원칙도 네. 좀 제대로 그 실천될 수 있도록 네, 저 제도 감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아까 부의장님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안성 서울 직행 노선 네,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우리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왜 없어요? 1년씩. 1년씩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까? 1년씩?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이 시내권이나 공도권에 있는 분들이 굳이 저쪽 그 가사 터미널까지 가갖고 네. 직행을 버스 하는 게 사실상 그 좀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튼 뭐 실질적으로 여튼 그 이용 계획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여튼 종착하는 것 통해 갖고 일부 여튼 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52시간 관계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이제 기사분들이 이제
증원되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게 또 증액이 되면 저희가 또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지금 해봤는데. 지금 공도 양재가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약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협의를 이제 경기도가 서울시하고 했는데요. 네,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대도시집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제 직행 좌석 시내버스를 이제 권한 위임을 가지고 와요. 국토부가.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신청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도 양재간 부분에 대한 거가 시행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것의 그 운행 여부에 따라서 지금 안성 서울 간 그 직행버스 운행 부분은 어떤 탄력적으로 좀 고민하셔갖고 좀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그 3회 추경에 네. 어차피 중고경제하고 이제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터미널하고 강남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도 양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지금 9개소 완료됐다고 보고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죠? 저희가 초등학교가 37개소고요. 네. 어린이하고 유치원이 26개소고 총 63개소입니다. 63개소요. 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시설 안전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추경에 어린이 초등학교 37개소에 대해서는 그 무인 카메라나 그 신호등, 그다음에 교통 시설물, 그다음에 노선 정비까지 해서 예산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만요? 일단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제가 이제 8월 3일부터 네. 이제 집중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하고 유치원 정리하기 위해서 그거는 내년 정도에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본 예산까지 일단은 계획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네. 지금 현재 그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제 행정력으로 했고요. 그게 이제 예고 기간이 우리가 이제 기도까지 포함해서 8월 2일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8월 3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안전신문과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봤는데 과태료는 이제 8만 원. 그렇게 1분에 이제 8만 원씩 해서 이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8월 3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정동 이런 지금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거기 대책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석정동 상가 주민들 모임도 있고요. 네. 거기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네. 제가 이제 4개 주차장 예정 부지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 네. 반영을 해서 1개 이제 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네. 내년도부터 이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것 이전에라도 거기 뭐죠? 농산물 품질 관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사전 협의해갖고 네.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많이 좀 부족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개방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술 드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거기다 뭐 방류하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시설물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열어줄 수가 없대요. 아니 그게 뭐 어느 정도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사무실 이제 운영에 따른 그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하면 주차장 관리 요원을 좀 둬야 되지, 둬는
그런 그 여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됐건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방해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그 같은데요. 부분을 이제 협의를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완곡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건물 뒷부분에서 이제 뭐 그런 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또 현관 부분에다 이제 그렇게 다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저희가 이용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용을 못하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여튼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 요원을 두는 방법이나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근데 실제 공공기관의 빈 공간을 그 저녁에 여튼 활용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사회적 비용에 있어서도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제 제가 다시 보기에는. 협의를 그래서 한번 이제 먼저 그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시장님도 그래서 이제 해서 제가 만났는데 네. 그런 요건은 완곡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공도 저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조조리 중에서 지금 하면 저희가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 7월까지요? 네. 설계 완료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착공을 하고요. 그래 지금 현재 저 그 진입도로가 저쪽 그 상가 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큰 도로 쪽으로 예. 진출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네. 이제 올해 총 사업비가 지금 30억 중에 올해 10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공사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이면 준공되겠네. 내년 하반기 아니 이제 나머지 이제 추가 예산이 좀 들어가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목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 했는데 아무튼 본 예산에 예산이 제가 이제 편성을 해서 되면 최대한 해서 아무튼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고요. 네. 저쪽 터미널 쪽에 저리조 그 주차장 증설은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니까 네. 주차면이 한 뭐 15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10면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잘 고민 예, 해주셔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통 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또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에 네.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지금 우리 안성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 제가 하가천 오늘 아침에 네. 이제 어젯밤에 아스콘을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너무 잘 됐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쪽에 이제 교통섬들이 네. 조그만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이 난 후에 하여튼 원공면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네.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이 네. 예,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안성에 이제 지금 세 군데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면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대부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건의가 들어와서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회전교차로 필요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그냥 꼭 면에서 건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시설을 한번 쫙 이렇게 전체 우리 안성시를 한번 돌아보시고 필요한 지역은 꼭 면에서 그 건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안성이 그래도 요새 이렇게 오다 보면은 물론 이제 교통이 뭐 코로나 때문에 차가 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은 로타리 때문에 이런 회전교차로나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잘 해놔서 교통 흐름이 원활해 가지고 상당히 운전하기도 편하고
기분 좋고 또 외지인들이 안성 오니까 이런 게 잘 돼 있더라, 좀 편리하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달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어느 군주가 이 치산치수를 잘해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인데 요새는 물론 치산치수도 중요하지만 이 교통정책이 새롭게 중요한 거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사람들이 뭐 교통편이 별로 없었지만 아무튼 항상 진짜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한 가지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광신사거리 신호체계 우리 그 뭐 현장 확인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나요? 신호체계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니 저도 일전에 뭐 작년에 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호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더라고요. 민원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튼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으면은 좀 바로 잡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가사터미널에서 서울 직행 가던 거요. 예. 뭐 지난 얘기는 뭐하지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시장님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여기저기 현수막 많이 걸리고 행사도 좀 크게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성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용 계획이 별로 없는 거고 물론 뭐 모든 일을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뭘 시행해봐서 성과가 없을 때는 과감히 접을 때는 또 접어야 된다고 접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자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경대 정차하는 차들이 지금 제한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아침 저녁 시간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직행 쪽이 이제 지지부진하면은 그리고 대학생은 이제 특성상 뭐 꼭 아침에 꼭 8시에 9시에 딱 이게 정해진 통학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비교적 그 수업도 일찍 끝나는 때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학생 측이나 또 시내 시민들도 전에 가지고 좀 정찰 다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네. 물론 뭐 그 정찰에게 뭐 이제 속도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뭐 안성이 체질적 본 어떤 그 본 태생적으로 지금 가사터미널에 조금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안성이 생긴 어떤 그 자체가 그렇다고 지금 터미널에서 바로 서울시를 가려고 그러는 게 사실상은 뭐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용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시 또 한경대 쪽을 경유하는 거를 좀 횟수를 좀 횟수라든가 아니면 뭐 다 모든 게 여기 전에 같이 거쳐가는 거를 검토해 보든가. 어쨌든 이용 계획은 가장 많은 게 대학생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강남 가는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중교통 기본 계획을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추진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그 지금 현재 그 터미널 강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보고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성 그 터미널에서 강남, 그다음에 이제 공도하고 양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 한번 저희가 이게 제 고민을 생각에는 공도양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이용 계획이 많으면은 뭐 여기보다 이용 계획이 많을 겁니다. 가사터미널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시내 한경대 문제 뭐 지금도 뭐 좀 안성이 좀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만 아직까지 뭐 전철이 내년에 들어온다, 후년에 들어온다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경대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예? 좀 지금 뭐 딴 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그런 걸 떠나서 꼭 한경대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시내권의 인구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공도 말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지.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 기존에 노선이 있는데 뭐 터미널 활성화다, 뭐 서울을 빨리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노선이 있던 거를 줄여가면서까지 대학교 앞에 그 직행버스 같은 걸 좀 운행을 횟수를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없어도 사실은 노선을 만들어서라도 네.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학생들이. 예? 진짜 전철도 없는 학교, 네. 자녀를 가져보신 분들이면은 그 교통편 때문에 학교에 집에서 따뜻한 밥도 못 먹여서 다 원룸부터 나가야 되고. 예? 그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 누구나 다 한번 느끼셨겠지만 저 역시도 19, 20 대학 갔을 때는 다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저도 어린 딸을 대학 때문에 원룸 얻어서 딱 떨어뜨리고 올 때는 차라리 뭐 결혼을 시키면은 신랑이 있고 어른이겠지만 그 어린애들 물론 자기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19, 20 먹은 애들을 교통편이 안 돼서 그 원룸에 떨어뜨릴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학생들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어른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수없이 제기된 문제 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무 부서는 가장 그 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정책 결정권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도 해주시고요. 네. 또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보시면 시민들의 불편은 불편대로 초래하고 효율성이 없고 시의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뭐 안성 강남간 공도 양재간이 일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52시간 탄력 그 문제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네. 또 민원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는 안성시 대중교통 정책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일부 특정 여론이나 정책 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안성시 지금 현재 대중교통 정책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흐지부지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행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안성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겁니다. 안성시가 발전해야 한다고 늘상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발목 잡는 거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행정력은 행정력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가 아닙니다. 늘상 말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행정도 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행정이 변하고 시민이 변해야 안성시가 발전을 한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됐던 차고지 실태조사 서면을 받았는데요. 차고지의 세부 현황을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내가 이곳을 차고지에 쓰겠다고 쓰지 않고 다른 데 하는 것은 뭐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했는데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강력히 형사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고발해야 돼요.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계도하는 수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조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개라면 수고하셨습니다.